에크모 생리학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환계의 산소 공급의 유지는 이제 카디악 아웃풋의 변화에 의해서 조절이 되게 됩니다. 이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하고 감소함에 따라서 이제 그 산소의 증가를 변화를 시키게 되는데, 운동 중이었을 때는 카디악 아웃풋이 당연히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말초 당연한 거지만 이제 말초 조직에서의 이 산소 소모량이 증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카디악 아웃풋을 더 늘리기 위해 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혈관까지 에피네프린의 증가로 인해서 이제 혈관 저항까지 떨어뜨려서 충분한 그 혈류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고, 이 하이폭세미아 이 저산소증 상태에서는 이 케모 리셉터에 의해 하트 레이트 증가로 인한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빈혈 상태에서도 이제 블러드 비스코시티가 감소를 하게 되고, 이 카디악 아웃풋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 또한 이 아네미아 상태는 이 헤모글로빈 컨센트레이션 상태가 정상에 비해서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를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볼륨이 적은 상태에서도 이 카테콜라민의 이제 증가로 인한 이제 하트 레이트가 빨라지게 되고, 이 컨트랙션도 많아지게 되고, 이 베스큘라 톤의 증가로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 이제 증가를 합니다. 보통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카디악 아웃풋은 이 스트로크 볼륨과 이 하트 레이트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데, 이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인자가 이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반응들은 결국에는 이 그 시스테믹의 그 말초의 이제 그 조직의 산소 공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이제 반응이라고 보실 수 있으면 됩니다. 운동이 많아지거나 열이 난다거나 이런 상태에서 이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를 하는 경우는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이 많아지면서 이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걸 더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카디악 아웃풋을 늘려서 이 O2를 더 공급을 하게 되고, 실제로도 예전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은 있는데, 그 운동 상태에서는 근육에서의 산소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렁에서 가지고 간 산소만으로는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소에는 이 근육 세포 내에 이제 미오글로빈이라는 그 세포 내에 그 산소를 결합을 해서 저장을 해놨다가, 그거를 운동 중에 산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이 미오글로빈에 결합되어 있는 산소를 이 조직에 떨궈주면서 부족한 산소를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많이 한다던가 이 근육량이 많아지는 이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산소를 그 근육의 미오글로빈에 의해서 이제 가지고 있다가 조직에 다시 이제 주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여러 가지 조직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 DO2도 중요하지만 이제 BO2도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BO2가 더 이제 생리학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분 말초 조직에 공급되는 이제 산소의 양, 이제 카디악 아웃풋에 따른 이제 동맥 산소를 이제 포함한 양을 이제 말을 하게 되고, 말씀드리지만 이 DO2 이게 산소의 공급의 정상 범위는 이 환자 크기에 상관없이 이 4에서 5배를 유지를 해야 되고, 이 에크모 상황에 지금 에크모 관련돼서 이제 생리학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에크모 상황에서는 이 최소 3배 이상은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매니지먼트가 따로 필요하겠죠. 산소의 운반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 제일 중요하고, 또 이제 헤모글로빈이 이제 컨센트레이션이 혈색소의 집중도가 중요하겠죠. 이게 너무 낮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얘가 또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를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헤모글로빈의 이제 혈색소 포화도가 얼만큼 되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조건이 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조직에서의 이 산소 해리가 또 잘 돼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런 조건에서 산소 해리가 되는 조건들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산소 해리의 조건은
이 포화와 이 해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포화되는 조건은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포화된다는 거는 산소가 결합을 한다는 거고, 그거는 친화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화력이 좋아지게 되면 이 그래프가 왼쪽으로 시프팅이 되게 되고, 온도가 낮은 거는 폐하고 조직하고, 폐와 조직을 봤을 때 이 폐가 훨씬 조직보다는 온도가 더 낮죠. 그래서 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산소가 포화되는 그런 그 과정을 더 잘 이루어지게 되고, CO2가 낮은 상태입니다. CO2가 낮다는 거는 그 주변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헤모글로빈의 4개의 이 펩타이드에서 뭐 CO2가 결합할 수도 있고, O2가 결합을 할 수도 있고, 수소가 결합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 게 더 맞느냐에 따라서 그 헤모글로빈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산소의 친화력이 좋다는 거는 CO2나 뭐 수소의 이온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더 그 산소가 많이 이동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폐하가 올라간 알칼리성에서 이제 그 더 친화도가 높다. 근데 만약에 조직의 경우에는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폐의 환경을 나타내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조직에서의 환경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조직에서는 그 아피니티가 그 친화력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데, CO2 레벨이 올라가게 되죠. 조직에서는 이제 산소를 이용을 해서 그 이제 산소와 그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제 부산물들이 뭐 CO2와 물과 이제 뭐 에너지일 텐데, 이런 CO2가 많아지게 됩니다. 조직 주변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헤모글로빈에 O2가 결합되는 게 거의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폐하가 낮은 이 CO2가 많아지거나 CO2와 이 수소 이온은 거의 동시에 같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CO2가 많다는 건 수소의 이온도 많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분해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배출이 되게 되는데, 이 CO2가 많다는 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수소 이온이 높다는 거는 이 폐하가 낮다는 겁니다. 폐하가 낮다는 거는 이 엑소시스 상태라는 거기 때문에, 그 엑소시스 상태에서는 이제 그 산소의 친화력이 떨어지면서 조직에 산소를 더 많이 공급을 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소 분압과 이 포화도와의 관계는 이제 비례 관계를 하고, 이 산소 분압이 올라갈수록 이 포화도는 증가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게 무한대로 이렇게 직선으로 해서 무한대로 증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이게 거의 일정한 산소 분압이 95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거의 일정하게 이제 100%, 95% 이상을 유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체외순환 과정이나 여러 과정에서도 뭐 산소 분압 자체를 뭐 200, 뭐 300, 뭐 60, 뭐 이렇게 준다고 해서 이게 더 늘어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 CO2의 분압과 포화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제 반비례 관계입니다. CO2의 분압이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이 포화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말씀을 드렸지만 이 헤모글로빈에 얼만큼 더 어떤 가스 분자가 많으냐에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쪽은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고정이 되어 있고, 이 그래프는 이 CO2가 이제 조건인자가 CO2가 될 수도 있고, 폐하가 될 수도 있고, 온도가 될 수도 있고, 이 그래프는 이 상황에 따라서 그 조건을 가지고 확인을 하면 됩니다. 아까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그래프도 좀 읽을 줄 알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 조건인자를 CO2로 만들어 놨다 그러면, 만약 CO2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이 산소 분압은, 산소 포화도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과 이 폐의 그 상태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어떤 그런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소의 공급은 그 산소의 공급과 이제 그 산소의 소비에 있어서 항상 그 정상적인 범위는 4에서 5배 대 1에 4대 1이랑 5대 1의 비율을 꼭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그 산소의 공급은 600cc인데 소비는 120cc입니다. 딱 5배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일반적인 레이시오는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레이시오는 이렇고, 조직에서에서 이제 어떤 상태가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95%의 이제 산소 포화도를 나타내지만, 이 조직을 거쳐서 다시 돌아오는 정맥혈에서는
세츄레이션이 75에서 뭐 80%가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그 산소 소모량에 따른 이 SbO2가 얼마냐가 이 가장 중요한 이 생리학적으로 그 조직에서 왜 어떤 문제가 생겼길래 이런 게 상태가 변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SbO2가 증가를 한다는 거는 뭐 정상보다 이상 증가할 수도 있죠. 만약에 뭐 이제 수술 과정에서 뭐 체온을 많이 떨어뜨리는 수술이라던가 이런 상황에서는 그 SbO2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것도 보시면 그렇게 퍼퓨전되는 A 라인과 드레인되는 비너스 라인의 색깔을 보면 거의 비슷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체온을 많이 떨어뜨리는 수술에서는. 왜냐면 체온이 많이 떨어져서 그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이 줄었기 때문에 이 비너스 세츄레이션 자체가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그런 어떤 원인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 SbO2가 많이 떨어지는 과정입니다. 뭐 50%라던가 원래 75에서 80%가 돼야 되는데 50% 이하로 떨어진다던가 이런 과정에서는 조직에서 산소 소비를 많이 했던 소리가 되게 되고, 그러면 왜 그런 원인이 발생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럼 교정도 해줘야 됩니다. 에크모도 마찬가지로 에크모 과정에서 이 산소 공급량을 꼭 DO2는 DO2와 BO2의 3대1 이상을 이런 비율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퍼퓨전을 조절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4대 4, 5대 1의 비율을 가지고 공급을 해야 되고, 이 메타볼리즘의 이제 조직에서의 이제 메타볼리즘의 변화로 인한 이제 BO2의 변화는 이 카디악 아웃풋의 변화로 이제 정상 범위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죠. 뭐 헤모글로빈 컨센트레이션이라던가 헤모글로빈의 이제 세츄레이션이 얼마큼 됐느냐, 헤모글로빈 세츄레이션과 컨센트레이션과 세츄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카디악 아웃풋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제 변하게 되는데, 가장 이 두 부분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걸 해줄 수 있는 심장에서 이제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크모 과정에서도 심장의 기능이 거의 없다 그러면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산소 공급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에크모 과정에서는 이제 카디악 아웃풋 자체, 즉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펌프에서 RPM을 상승을 시켜서 이 드레인을 시켜서 다시 이제 옥시네이터를 거쳐서 혈류를 이 100% 이제 세츄레이션 시키는 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결국에는 뭐 나중에 매니지먼트에서도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카디악 에크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리저버가 없습니다. 리저버가 없기 때문에 바로 RA에서 드레인이 돼서 바로 펌프를 거쳐서 이제 옥시네이터를 거쳐서 이제 환자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바로 RA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리저버가 중간에 있다 그러면 이 리저버에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충분한 볼륨을 공급을 해줄 수가 있겠지만, 이 RA에 다이렉트로 캐뉼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RA의 볼륨이 리턴되는 상태에 따라서 이 플로우도 유지가 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RA로 볼륨을 얼만큼 많이 리턴을 시키는, 원활하게 리턴을 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에크모만 놓고 돌린다고 환자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 RA의 충분한 볼륨을 다시 리턴 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의 체액량 분포를 확인을 하고, 이 세포 내액과 ECF와 이 ICF의 그 양을 알아서, 결국엔 중요한 건 ECF를 이제 혈관 혈장과 이제 간질 구역으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이 혈관 이쪽에 플로우를 어떻게 당겨올 거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에크모 매니지먼트 하는 과정에서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에크모의 순환과 이 기본적인 원리와 이런 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카디악 아웃풋의 변화, 이 에크모 상태에서는 이제 RPM에 의한 이 펌프 플로우 자체를 이제 늘려야 되는데, 이 에크모는 펌프 플로우를 늘리는 방법은 이 캐뉼라 RA에 들어가 있는 RA로 볼륨이 리턴되는 볼륨이 항상 일정하게
아니면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RA로 들어오는 볼륨 자체가 줄어들어서 RA가 컬랩스가 된다면 이 펌프 RPM을 아무리 올려도 결국에 이 카디악 아웃풋, 즉 펌프 플로우를 증가를 시켜줄 수가 없는 이제 이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디오 풀마 호메오스타시스에서의 양상도 마찬가지인데, 이 순환계 산소 운반을 이제 정상 범위 내에서 이제 조절을 해야 되고, 이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DO2가 정상일 때까지 이제 카디악 아웃풋을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일반적인 이제 그 사람의 생리학인데, 이거를 이제 CPB라던가 이제 펌프를 운영을 해서 에크모를 운영을 해서 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관련돼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뭐 캐뉼레이션해서 펌프 플로우를 올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카디악 아웃풋을 증가를 시켜서 결국에는 이제 조직에 O2를 공급하는 건데, 이 O2가 잘 공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이밸루에이션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카디악 아웃풋이 잘 나온다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조직에 산소가 공급이 잘 된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에크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런 카디악 아웃풋을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디악 아웃풋 자체를 결국에 말씀드렸지만 심장이 거의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RPM을 조절을 해서 이제 펌프 플로우를 이제 형성을 시키게 되고, 이 펌프 플로우를 형성을 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그 RA에 이제 라이트 에이티륨에 이제 볼륨이 잘 유입이 안 될 경우에 이제 방법은 펌프 플로우를 올리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뭐 노말살라인이라던가 여러가지 플라즈마라던가 뭐 알부민이라던가 여러가지 이제 수액제제를 많이 주입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여러가지 이걸 줬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꼭 생각을 해보고 주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생각이 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카디악 아웃풋을 증가시키는 거는 결국에는 이 산소 공급 자체를 늘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기계호흡을 하고 있는 환자에서 에크모를 돌리면 뭐 기계호흡을 하든 뭐 CPB를 돌리든 뭐 하이폭식이라던가 그 빈혈 상태가 있고, 그다음에 타키카디악이 있고, 뭐 혈압이 저하된다면 이 메타볼릭이 있는 환자에서 가장 좋은 치료법은 뭐냐면, 이건 뭐 아시겠지만 뭐 약을 쓰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뭐 혈압이 낮다고 해서 약을 쓰고 뭐 바소 컨스트를 사용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약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거는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헤모글로빈 컨센트레이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 에크모 상태도 다들 아시겠지만 에크모 상태가 일반적 정상적인 뭐 헤모글로빈 12에서 뭐 15 정도를 유지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볼 수가 없습니다. 에크모 초기에는 거의 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심장 자체가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혈압 유지가 잘 안 되고, 혈압 유지가 잘 안 되니까 이 바소 컨스트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이 혈압 자체는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중요한 건 SBR 자체도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심장에 더 또 무리가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앱트로드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약을 써서 이렇게 혈압을 조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는 이런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그렇게 이 이노트로픽 드럭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FiO2를 증가시키는 것도 물론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제일 좋은 방법은 적혈구 상태를 주입을 해서 이 정상 범위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헤모글로빈 컨센트레이션을 정상 범위로 만들어주는 게 이제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다른 방법을 해봐야 그렇게 환자한테 좋은 효과를 얻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왜 5대1로 유지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